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네. 예,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좀 늦게 시작했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금요일인데요. 이제 곧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다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저기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출석은 네, 생략하고 네, 출석 체크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요즘에 뭡니까? 정치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뉴스에서 이제 온갖 뭐 호재도 있지만 그죠? 네, 호재와 악재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설마 했는데 그 악재가 나와가지고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터져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주가도 흔들리고 차트도 흔들리고 내 계좌도 흔들리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좀 이제 정신이 좀 없어졌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 이번주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선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더 정신적으로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윤석열 씨 윤석열 씨 장모가 그분이 이제 3년 법정 구속됐죠, 그죠? 그래서 아마 장중에 또 아마 투매가 아까 나왔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많이 터지니까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녁 방송의 주제는 이제 호재와 악재를 네,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니까요 편안하게 잘 들으시고 올 하반기도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상 이제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또 이제 많이 힘드시죠. 네. 호재가 나왔을 때,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대처하는 방법 이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이렇게 적으실 건 없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자, 다들 이제 많이 들어오셨나요? 네. 자, 볼게요. 지수 얘기는 뭐 오늘도 할 게 없겠어요, 그죠? 뭐 코스피 지수는 전혀 떨어진 것도 없고 코스닥도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뭐 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 이제 나는 대선 테마주를 공략하고 있다 2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특히 여기 유튜브 쪽 많이 하시죠? 관심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심 있는 분들 말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 네, 많이 하시죠, 그죠? 네. 그래요. 자,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제가 이미 앞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대선주들이 자,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더 이제 해드릴게요. 원래 호재와 악재가 많이 나옵니다.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실험 아니면 무슨 승인 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 기대감만으로 급등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옛날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코오롱 티슈진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대선주는 돌발 변수가 많아요. 왜냐면 바이오주야 뭐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죠? 네, 실험을 또 열심히 하면 뭐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겠지만 대선주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 그리고 돈, 권력 그죠? 네. 이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 나라의 이제 권력을 이제 누가 잡느냐 국제 정치, 뭐 국제 외교랑도 굉장히 큰 상관이 있고 역시 이제 큰 돈이 걸려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대선주들은 대선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은 그래서 말이 많아요. 즉 호재도 많고 그만큼 악재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심하게 하는 게 주식시장 자체가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많이 하지만 대선 테마주는 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공격 이런 게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사람이 여러 이제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뭐 다 깨끗한 인생을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과거사들도 많고요, 그죠? 네. 가족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죠? 네.
기타 등등등. 그래서 수많은 이제 호재와 악재가 이제 있는데요. 뭐 말 그대로 그냥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막장 드라마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영화 같은 뭐 그런 드라마 같은 테마주가 대선 테마주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굵직한 사건이 터졌죠, 그죠? 네. 위력 대권 후보의 장모가 3년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죠? 네.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게 옳다 나쁘다 우리는 이제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정치 방송이 아니라 주식 방송이니까요, 그죠? 네. 자,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를 그 전에 했었어요. 대선주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기법에 의존하지 마셔라. 그 다음에 했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였어요. 뭐예요? 본격적으로 위력 대권 후보가 링 위에 올라오면, 링 위에 올라온다는 게 뭐예요? 이제 직접적인 대선 출마 선언이나 하여튼 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가 3월 달에, 예, 어서 오세요. 3월 달에 사표 쓰고 나서 2달 정도, 거의 한 2개월, 3개월 가까이 이제 몸을 이제 이렇게 그 뭐 공식적인 자리에 안 나왔죠, 그죠? 왜냐면 나오면 공격받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래요. 네. 원래 그게 정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당이건 야당 그런 거 떠나서.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지난달에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 그러니까 그때 서울에서 있었던 행사장에 한번 나타났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변인도 선임하고 이런저런 이제 활동을 했는데 잘 보시면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최재형 씨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 온몸으로 받는 거는 지금 윤석열 씨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대선 테마주를 하실 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알고 하시라고. 근데 지금 대선 테마주 아니면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옛날처럼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를 대체할 만한 테마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대형주가 지금 또 많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대선주를 해야 돼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잡주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괜찮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대신에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대선 테마주는 기법 위주로 가시면 큰일 나요. 굉장히 힘들고, 어제 말씀드렸죠. 차트를 무시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깡이 뭐냐면 그냥 악으로 깡으로, 네, 해병대 보호인데 악으로 깡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무조건 그냥 갖다가 질러버리시는 거죠. 느낌으로. 네. 삘이라고 하죠. 네. 악으로 깡으로 느낌으로 기법을 하셨다가는 이게 대선주가 수익이 잘 안 납니다. 바이오주는 그나마 성공 확률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그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거니까, 원래 이런 거니까 이거를 잘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로 이제 큰 수익을 내는 방도 거의 없고 대선 테마주로 큰 수익을 내는 개인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엊그제도 이틀 뭐 2, 3일 동안 계속 얘기했었지만 대선 테마주 중에서 대선 테마주가 가장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왜요? 이래서 그래요. 호재와 악재가 많고 돌발 변수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공격도 심하고요. 실수도 많고. 그래서 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면서 하겠죠. 네. 몰빵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신용에서 몰빵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돌격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전투개미, 뭐 불개미 그렇게 부르죠. 네.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네.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비는 현금을 혹시라도 급락 나올까봐 무서워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네, 뭐 악재 나올까봐 무서워서 주식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사기는 사되 항상 뭐예요? 위험을 흩어놓는 거예요. 분산 투자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돈을 나눈다? 맞죠? 돈을 여러 개로 나눠서, 그죠? 내가 원하는 쪽에 딱딱딱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분산 투자죠? 그게 맞는데, 왜 분산하겠어요? 심심해서요? 종목 하나 갖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한 3개, 4개? 막연하게? 그렇게 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5개, 10개?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한 종목 사는데 뭐 500만 원이 편해서요? 1000만 원이 편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산 투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선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인데 정확하게 뭘 분산하는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개념을 딱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를. 돈을 분산하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왜 돈을 분산시키냐 이거죠. 두 가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내 욕심, 그리고 리스크, 위험. 즉 내 욕심이란 그에 따르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내가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시 뭐 이렇게 갖다가 이제 포장을 하지만 돈 빨리 벌고 싶으신 분들은 몰빵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로 몰빵형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로 분산 투자 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몰빵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두세 개 사고 큰일 나요. 성격이 그래요.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서 뭐 내가 안 산 종목이 날아가도 상처받지 않아요. 네. 전형적인 몰빵형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요. 네, 진짜로요. 근데 대부분은 나머지 99명, 98명은 몰빵형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돈 벌고 싶어서 갖다 지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중에 큰 손해를 보시죠. 그런 거를 그 위험을 내 욕심과 그 위험을 리스크를 분산시키려고 말 그대로 종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분산 투자의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꾸 분산 투자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번에 윤석열 씨 장모가 이분이 구속됐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저희 방은 진짜 피해가 없어요. 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회원들이 연락 온 것도 없고 네, 힘들어하는 분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씨 대변인이 사퇴했을 때도 그랬고 네. 뭐 이제 저기 누구예요?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최재형 씨 그 아버님 뭐 반대한다 그래서 최재형 씨 관련주들이 그 다음날 떨어졌었죠. 네. 그때도 크게 데미지가 없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데미지가 없었다고요. 물론 이제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 데미지 입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종목을 분산을 시켜놨겠죠. 여러분들은 뭐 몇 종목을 사야 되느냐 맨날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성향에 맞게 가시면 돼요. 대신에 몰빵만 안 하시면 돼요. 네. 3개도 좋고 5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20개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분산하시면 돼요. 지금은 종목을 한두 개만 하시면 무조건 손해봐요. 본인이 늘릴 수 있을 만큼 본인 그릇에 맞게 늘리시면 돼요. 맨날 물어보세요. 도대체 몇 종목을 해야 되냐고.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회원이 들어오시면 전 이렇게 해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해드려요. 10년 전에는 대장주가 이렇게 갔고 후발주자가 이렇게 갔는데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고 세력들의 패턴이 바뀌어서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종목을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그분이 쭉 생각을 해보고 종목을 늘려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판단이 쓰겠죠. 그 다음에 비용 조절을 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민주적이죠, 그죠? 네, 저는 설명을 다 해드려요. 자, 우리 방에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다 5%, 10%, 20% 뭐 몰빵 이렇게 안 해요. 네. 몰빵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쭉 얘기를 해드려요. 비용 조절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회원들이 다 이해를 하세요. 네. 그 회원 가입하시기 전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종목 하냐고. 거꾸로 들어오면 제가 여쭤봅니다. 원래 몇 종목 하셨어요? 네. 원래 몇 종목 하셨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네. 좀 특이한 방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네. 들어오면 몇 종목 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제가 여쭤볼게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지금은 종목을 아무튼 좀 늘리셔서 하셔야 돼요. 내가 3개 했다, 3개밖에 안 했다? 그러면 2개 더 늘리세요. 원래 5개 했는데요. 그러면 7개, 8개 조금씩 더 늘리시면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자주,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분산 투자 잘하셨으면 오늘 같은 날도 큰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대선 테마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뭐 몰빵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만요. 네, 항상 그래요. 몰빵을 하지 마세요. 몰빵으로 돈을 벌어도 나중에 계속 몰빵하게 돼 있어요. 자, 대선주죠.
대선주를 그러면 몇 개를 사야 되느냐? 예,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사시면 돼요. 그릇에 맞게. 본인 그릇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대선주. 자, 대선주는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비유를 들었던 건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대선주입니다. 다른 테마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대선주는 크게 두 개로 나뉘죠. 어디요? 여당과 야당.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시소라고요.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요. 옛날에는 중간이 있었거든요. 중도. 근데 지금은 중간 후보가 없어요. 맨날 중간을 자처하시던 안철수 씨도 지금 국민의힘이랑 합당하려고 하잖아요. 친문이냐 반문이냐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여당과 야당이죠. 그 몇 개예요? 자, 두 개죠. 근데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는데 이게 또 나뉘어요. 각각 여당도 야당도 각각 나뉘죠. 어떻게 나뉘어요? 네. 잠재적,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유력 대선 후보와 그 다음에 지지율이 낮은 잠재적 대선 후보, 잠룡이라고 부르죠. 또 두 개로 나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나뉘어요. 어떻게 해요? 각각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죠. 물론 이제 정책주는 유력 대권 후보 꽤 많긴 하죠. 근데 잠재적 잠룡급 대선 후보들도 정책주가 있어요. 네. 여기도 두 개죠. 물론 더 있는데 편안하게 이제 쉽게 이해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나뉘어요. 뭘로요? 네.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로 나뉘죠. 앞에서 많이 가서 노출이 다 된 것과 아직 세력이 매집을 해놨는데 아직 안 간 후발주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두 개죠. 네. 그럼 몇 개예요 총? 몇 개냐고요? 이건 중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6이죠. 16개를 다 사셔도 되고 더 사셔도 되고 덜 사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대선주 할 때는 종목수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꼭 트리 같죠, 트리. 네. 이해되셨으면, 진짜 이해되셨으면 7만 한번 찍어주세요.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이해되셨죠? 이거는 찍어주셔야 돼요. 네. 귀찮아도 누르세요. 오늘은 이거는 누르세요. 귀찮아도. 네. 이해되셨죠? 네. 근데 대선주를 2개, 3개만 사신 분들 있어요. 되겠어요 그게? 이 중에서 뭘 사야 될지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은요 내가 뭘 샀는지도 몰라요.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건데 아무튼 대선주는 그냥 대선주 갖고 수익 내고 싶으시면 하나하나씩 다 사면 되잖아요. 네? 대장주들만 뽑아서. 그죠? 네. 요즘에는 주기가 짧아져 가지고요 계속 이 안에 또 돌아요. 계속 사이클로 돈다고 순환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 윤석열 씨가 6월달부터 이제 대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횡보를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5월달부터 이제 자꾸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선 출마 정치를 참여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고요. 그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 보세요. 시소 얘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쉬운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원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왼쪽엔 여당, 오른쪽에 야당기 있다고. 그래서 여당기 올라가면 시소니까요. 반대편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여기에 개인들이 올라타요.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지니까 다시 내려가겠죠? 네. 이쪽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쪽도 개인들이 올라타겠죠? 그럼 다시 내려오겠죠? 이쪽은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계속 이러면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대선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선 끝날 때까지 가는데 근데 이게 계속 똑같은 사람이 가요? 아니잖아요. 여당 관련주 처음에 갔던 사람은 이낙연 저기 누구예요? 유시민 씨예요. 지금은 아예 안 가지만 그 다음에 이낙연 씨 거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중간에 뭐 조국 그 사람 누구예요? 비서실장 임종석
이런 사람들 거 갔었어요. 정세균 씨 것도 갔었고, 누구의 박영선 씨 것도 좀 갔었고 많았어요. 지금은 이재명 쉽게 가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 야당 쪽에는요, 처음에 뭐 황교안 이런 분들 여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뭐 유승민, 홍준표 씨 것도 좀 있었고, 뭐 이런 식이죠. 지금은 뭐 김동연 씨도 좀 가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씨 거, 그리고 최재형 씨 거, 요렇게. 예. 이제 이준석 씨 것도 좀 움직였고 많죠, 그죠? 예. 이쪽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쭉 펼쳐놓으면요,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정의하면 또 되게 단순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둘둘둘둘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거 사람들께 계속 돌아가면서 세력의 순환매를 돌리는 거예요. 세력이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씨하고 잘 가는 게 윤석열 씨 거, 최재형 씨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동연 씨 것도 좀 가고. 네. 요즘 이낙연 씨 것도 좀 괜찮아요. 이쪽에 있는데 세력들이 한쪽에만 들어가 있을까? 이걸 다 사놨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다 사놨다고 봐요. 다. 세력은 여러분들처럼 한쪽에 몰빵 안 해요. 돌리죠. 풀이라고 하죠. 풀. 그러니까 우리 풀장이라고 하죠. 풀장. 풀 옛날에 그 수영하던데 풀장. 그 안에다가 종목을 다 넣어놓고 다 자기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호재 나오면 이거 가고, 저쪽이 호재 나오면 저거 가고, 수익 나면 잘라갖고 다른 거 집어넣고. 풀장이죠.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다 종목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또 어서 잘못 배우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떻게 360을 맨날 그게 선택과 집중을 하십니까? 네? 그게 됩니까, 그게? 잘못 배우신 거예요. 지금은 세력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풀장이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종목이 예를 들어서 세력이 한 20개 사놨다고 쳐볼게요. 골고루 사놨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유승민 씨한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유승민주, 저기 이재명 씨한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재명주, 이낙연 씨한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낙연주, 아무거나 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수익 많이 나면 잘라가지고 지금 빼고 다른 거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 세력은 1년 내내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방에 이제 하려고 비중을 실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뒤늦게 들어와서. 그래서 항상 이게 수익 내기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 이름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정책이 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각자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광역 지자체장, 특히 도지사를 좀 했다든지 그러면 정책이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나오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나오겠죠?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냥 부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패 가서 거기든가 우리가 다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먹는 사람이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시면 돼요. 부패 가셔가지고 뭐예요? 뭐 새우라고 할까요? 네. 새우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새우만 먹고 나오나요?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개는 그냥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약간 좀 좋아하시는 거, 평소에 집에서 이제 먹기 힘든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골고루 드시려고 하죠. 똑같아요. 다 먹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개 골라서 담으시면 되잖아요. 그 접시는 여러분들의 계좌고 거기에 올려놓는 그 음식은 그게 종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 되는데 계속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력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세력이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 방법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처럼 이제 이렇게 뭐 좀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면 휘청거리시는 거예요, 그냥. 휘청거린다. 제가 요즘에 그 저희 아들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큰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아들이 운동을 이제 뭐 태권도나 그런 거를 한 6년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갔죠, 그죠? 그래서 한 1년 넘게 쉬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호리호리 했는데 얘가 갈수록 둥글둥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또 약간 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또 게으른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네.
그 영상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미생 드라마 아시죠? 저 그런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다. 왜냐하면 데미지를 입었을 때 회복이 잘 안 되고, 그죠? 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체력부터 길러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대사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내주고 이제 아들 녀석한테 이제 아들한테 이제 마음을 다잡아라. 네, 남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제 그 다음날 이런 얘기했어요. 주식도 똑같은 거다. 체력이 받침이 돼야 된다. 근데 뭐냐면 주식은 우리가 막 몸으로 막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력을 하는 거죠. 물론 정신력은 체력에서 이 체력이 바탕이 돼야지, 그죠? 정신력도 센 건데, 이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정신적인 체력, 네, 정신력이 엄청나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네. 정신적인 이 체력이,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멘탈이. 이게 약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대선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익을 많이 내드릴 거다.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나실 거고. 그런데 그냥 돈만 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실력도 좀 키우시고 담력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정신, 즉 멘탈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대선주가 쉽게 갈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칠게 하면서 가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라이브에서 많이 해드립니다. 라이브 회원들이 문자반이랑 종목이 똑같아요. 매수매도 문자 똑같이 나가고. 근데 왜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이 더 좋은 줄 아세요? 이 정신력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맨날 뭐 하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씩 방송하는데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법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정신력, 이 종목을 왜 추천했고 여기서 왜 흔드는지, 세력이 뭐 하는지, 개인들이 뭔 생각을 하고 털어내는지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듣고 있다 보면은 이제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야지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겨냈거든요. 이겨냈기 때문에 수익도 나는 거고, 그래서 경험도 쌓이는 거고, 정신력도 강해지는 거죠. 한 번, 두 번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르시려면 누구랑 함께 하셔야 되느냐? 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본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에 끼어서 주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나요. 왜요?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이거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은 별의별 걸 다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저희 방에 3년, 5년, 뭐 10년씩 장기회원들이 그렇게 된 장기회원, 그 이상 된 장기회원들이 한 80명이 넘고요. 8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뭘 겪으셨겠어요? 짧게는 최근에 코로나, 그죠? 네. 미중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급락했었죠? 네. 미중무역전쟁 기억하세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옛날 저기 브렉시트, 네. 10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네. 다 겪으신 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외환위기 겪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 방에.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신규원들이 들어와도 뭐 흔들리는 게 없어요. 왜요? 방 분위기가 차분하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계시니까. 그 신규원들이 들어오시면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네. 정신력은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윤석열 씨 고점에 있는 테마주들 종목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재명 씨 테마주들 고점에 떠 있는 거, 그런 것들 보면서 그랬잖아요. 주린이 분들이 많다. 어지간하면 조심하셔라.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왜 그랬겠어요? 어린이들이거든요. 주린이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가 정신력이 강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그 종목들이 흔들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애기들 울듯이 애들이 막 조금만 아프면 엄마 이러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들이 흔들 거란 얘기였어요. 오죽하면은 옛날에는 세력들이 차트를 흔들어 놨는데 요즘엔 주린이 분들이 차트를 망가뜨려 놓는 그 얘기까지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은 이거예요. 정신력을 기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참아야지 이런다고 이렇게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주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이 이제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수익 많이 나냐고요? 어제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회원들 매매일지. 그거 보시고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뭐 회원감 얘기하려고 이제 얘기할 거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아무튼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녁 방송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마음이 편안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리죠, 그죠? 네. 정신이 깨끗하고 정신이 강해야지만 멘탈이 강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멘탈이 강해지는 거 알려드릴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사람들이랑 오래 경험 있는 사람 같이 하면 돼요. 근데 같이 하되 뭘 들고 있어야 돼요? 네. 주식을 들고 있어야 멘탈이 강해져요. 맨날 그냥 네? 조정 올 것 같으면 그죠? 네. 주식 팔아버리고 그죠? 네. 조금만 이상하면 팔아버리고 그죠? 네. 조금만 괜찮아 보이면 갖다 질러버리고 네. 조금 이상하면 던져버리고 수익이 5% 10%만 나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러다가 또 다 팔아버리고 팔고 나서 또 뒤돌아보니까 또 올라갈까 또 샀다가 또 물리고 맨날 그런 거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샀다 팔았다. 그러면은 멘탈이 강해질까요? 아니요. 멘탈은 약해지고 깨지고 나중에 죄송한데 정신병 와요. 그러면 그리고 내 계좌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뭐예요?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은 안 나고 쭉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종목 좋은 종목을 무료건 유료건 좋은 종목 추천받기 전에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거를 관심 가지시기 전에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멘탈이에요. 그 멘탈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종목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종목을 들고 버티는 거예요. 폭락할 때 손해났을 때 누가 그거 못 들고 있어요? 네? 손해났는데 그걸 어떻게 그 손해난 상태에서는 사람들 주식 잘 들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언제 못 들고 있어요? 수익 났을 때. 손실 났을 때 주식 들고 있는 게 힘든 게 10이라면 수익 났을 때 들고 있는 거는요 100에서 1000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으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력도 느는 거고 멘탈도 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대선주 하고 계시죠, 그죠? 네. 앞으로도 하실 거고. 네. 대선주는 피하려고 샀는데 나중에 급등해요. 알고 봤더니 대선주래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10년 전에 나 대선주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종목들이 막 급등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왜 급등해요? 예, 대선주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앞으로 대선주가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안 하시겠다고요? 네. 이왕 하실 거 재밌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분산 투자가 정확히 뭔지 말씀을 드렸죠. 뭐를 분산하는 거예요? 네. 돈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가 욕심 부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분산이 돼요. 마음이 신경이 한 곳에 안 모이고 분산돼요. 종목이 한두 개만 있으면 막 되게 민첩하게 잘 행동하실 것 같죠? 천만에요. 뚱뚱한 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한 종목만 샀잖아요. 거기다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래 그 종목이 하나만 종목수 하나니까 되게 막 관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많이 샀기 때문에 손실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더 살 수도 없고 손해보고 팔 수도 없고 이거 팔면은 큰 손해인데요, 그죠? 네. 그냥 거꾸로 손실 났다가 본전됐어요. 못 파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못 파는 거예요. 억울해서 본전하는데도 안 팔아요. 자, 수익 났어요. 못 파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어떻게 여기서 팔 수 있어요?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다 내려오면 미치는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본전 왔어요.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거예요. 네. 김범수 씨의 그 보고 싶다 있죠?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딱 그거예요. 네.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막 종목을 끌어안고 네.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가벼운 게 아니라 민첩하게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무거워서 못 나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마 가슴에 막 콕콕콕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찔리라고 괴로우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말 동안에. 그러면 반드시 제가 드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뭔가 보일 거예요. 네. 주식은요 뭔가를 잘하려고 뭔가를 배우기보다 내가 잘못된 거, 그죠? 좋은 거 10개를 배우는 것보다 내가 잘못된 거 있죠? 그거 하나 고치는 게 더 빨라요. 공감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맞지 않나요? 네.
좋은 거 10개 배우는 것보다 잘못된 거 하나 고치는 게 빨라요. 주말 동안에 힘드신 분들은 계좌로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못된 게 뭘까? 대부분 이거예요. 비중 조절. 신용에서 몰빵하셨거나, 그죠? 비중 조절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쉽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즉흥적으로 손절하고 그런 걸 거예요. 거의 그거예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다 실력이 부족해요. 근데 실수가 많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자,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저희 방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씨가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이 올 테니까 그걸 알고 계셔라. 아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거다 그랬어요. 실제로 뭐 실체도 없는 X파일 얘기 나오고 막 그러죠.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그 가족까지 이제 구속이 됐죠.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뭐예요? 그 윤석열 씨 관련주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저희는 초점이 어디가 있었냐면 분명히 시끄러워질 텐데 그러면 분명히 리스크가 큰 데가 있겠죠. 그게 어디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가 큰 자리는요 어디냐면 개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거기가 리스크가 제일 큰 거예요. 여기가 그 리스크가 없는 곳은요, 개인들이 없는 곳. 개인들이 많은 곳은 고점, 대량 거래, 제로 노출, 그죠? 개인들이 없는 곳은 바닥이죠. 거래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개인들 몰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종목들을 다 바꿔놨어요. 슬슬. 이거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쉬워요. 수익 난 거를 쭉 팔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팔아가지고 이쪽 거 바닥을 사는 거죠. 즉 이미 많이 가 있는 선발주자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거 후발주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요번에 그 윤석열 씨 관련해서 악재가 여러 개가 있었죠. 뭐 대변인 사태, 그 다음에 뭐예요? 엑스파일, 그죠? 요번에 장모 그 사건 데미지가 없었어요. 예, 진짜 3번도 없었다니까. 왜 그랬겠어요? 바꿔놨어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떠있는 거 조심하시라고. 종목 얘기는 안 할게요 오늘. 또 그 종목 갖고 있는 분들도 저기 힘들어하실라. 싹 바꿔놔서 데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세요.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호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호재와 악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호재지만 아니 거꾸로 얘기해요. 누군가한테는 악재예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호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윤석열 씨가 있어요. 이분이 지지율이 1위니까 집중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윤석열 씨한테 이제 얘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 수혜를 입을까요?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재명 씨가 수혜를 입을까요? 이재명 씨가 아닙니다. 지금은. 왜 아닐까요? 간단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서로 이제 1위를 다투는 사이지만 당내 각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쪽에서 대선 후보가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경선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경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대선 후보를 아직 안 뽑았잖아요. 그죠? 네. 반장 선거로 따지면 아직 반장 선거 안 끝난 거예요. 반장 선거를 끝나야지 뭐 나중에 이제 뭐 학회장 선거를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반 대표로. 그러니까 아직 안 뽑힌 거예요. 불투명하잖아요. 이재명 씨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한테 악재가 터지니까 누가 수혜를 입어요? 옆에요, 옆에. 반대편이 아니라 옆에. 그게 누구겠어요? 같은 법조계 최재형 씨죠. 최재형 씨가 수혜를 그대로 입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김동연 씨.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관련적 급등하잖아요. 지금은 누구예요? 최재형 씨께 급등하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하시겠죠. 최재형 씨가 지지율이 낮은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테마주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이 같은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 씨는 악재가 나와도 좀 데미지가 덜해요. 왜일까요? 윤석열 씨는 대통령 선거에 처음 나오는 분이고 이재명 씨는요 두 번째잖아요. 그 앞에서 한 차례 검증을 받았겠죠. 김무선 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누구예요? 뭐 그 가족한테 욕하고 막 그랬던 거 있죠. 네.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얘기 또 나오겠지만 검증 받았잖아요. 검증 받았던 표현은 그렇고 아무튼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좀 덜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 씨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런 거. 근데 이분도 그런 건 있어요. 앞에 조국 전 장관 뭐 내로남불 그런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완충 역할을 해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게 최재형 씨 관련주가 왜 급등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고 차트를 백날 보세요. 차트가 이해가 가나? 이해가 안 가죠.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차트 기법 그런 거 보지 마시라.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오늘은 제 뒤에 방송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9시 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만 더 할까요? 네. 오늘은 뒤에 아무도 방송이 없네요. 네. 네네. 최재형 씨께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힌트 드렸는데 최재형 씨 안 끝났다고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찍어주세요. 기억하시죠? 안 끝났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치 없는 분들은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제가 힌트를 남겨놨어요. 유튜브 채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두 개예요. 여기 무쏘TV 유튜브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보이시나요? 네. 뭐냐면 무쏘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나와요. 이게 보시면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인가?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가지고 최재형 테마주 계속 여기 다 써놨어요. BPI 영상도 짧아요. 3분짜리 일부러 좀 많이 보라고. 3분 인포뱅크, 이론, 이능률 이건 윤석열 씨 거고. 요거하고 뒤에 보면 이제 뭐 오픈베이스 이런 거 다 얘기해놨어요. 네? 일주 다 해놨거든요. 네. 모르셨죠? 아니 조회수가 49 이게 뭐예요? 37 이게 평상시 1000개 이상 나오는데 네? 많아야 150. 애니동률은 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안 끝났으니까 힘내시라고 해놨더니 요건 좀 봤는데 이것도 100개밖에 안 돼요. 150개. 네. PPI 같은 거 얘기 다 해놨는데 여기다가 안 끝났다고.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이게 요거만 얘기한 게 아니고 최근에 계속 여기다가 최재형 씨 얘기만 해놨는데요. 그 다음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 이거 이틀 전이잖아요, 그죠? 영업운송 오늘 급등했어요. 오픈베이스 얘기 다 해놨고 계속 일주일 내내 힌트를 다 드렸는데 못 찾으시더라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네 여기 다 보신 분도 있네요, 그죠? 얘기 다 해놨죠. 이따라도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왜요? 오늘 뽑았는데 미리미리 다 대비해 놓은 거예요. 오픈베이스는 추천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기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어제 딱 이제 여기서도 그랬는데 끝난 거 아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로 따지면 이게 되게 좋은 눌림목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눌림목인데 이게 문자원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추천 안 했어요. 네. 근데 라이브에서 이제 우리가 다 종목을 다 살 수 없으니까 좋은 종목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잘 끝났다 그랬어요. 이게 어제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 등급으로 따지면 플러스 3개짜리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거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급등 전에 그랬어요. 급등 전에는 캔들이 오랬거든요. 조그만 십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침. 그래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추천하는 건 아니다. 그럼 쓱 지나갔어요. 일주일 내내 좋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뽑았잖아요. 그러나 추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는 걸. 옛날에 제가 이거 전문이었거든요. 지금도 자신 있어요. 아무튼 옛날에 이런 거 전문이었어요. 이게 박스권이에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 이게 박스권을 뚫은 거거든요. 제 기준으로 저만의 보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가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PPI 오늘 한 15%인가요? 네. 오늘 15% 급등했어요. 네. 어디 가서 엄한 데 가서 단타 치지 마시고 네. 유튜브라도 좀 잘 보세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시고요. 어지간하면 네. 지나가다가 그냥 슥하고 지나가도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안 끝났다 그랬어요. 눌림목이라고. 정확하게 맞죠, 그죠? 네. 지나가다 얘기해도 알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이런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급등주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최지영씨 관련주를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안 끝났다고. 왜 안 끝났다고 그랬겠어요? 이분 거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씨가 이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공격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그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은 최재형 씨예요. 지금. 네. 나중에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되거나 다른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제 뭐 서로 약간 이제 이렇게 뭐 윤석열 씨가 된다고 하면 네. 서로 이렇게 뭐 악재가 나오면 반대편이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은 경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재명 시스템버즈 어제 얘기 드렸던 거 있죠? 범행근형 이런 거 안 끝났어요. 시세가 아직도 떠있죠, 그죠? 또 이것도 따라 사실라.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누구야? 덕신하우징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정산회가 오늘도 급등했죠? 네. 기본 이재명씨 기본주택 관련주들이 급등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가요? 네. 뭐가 가요? 리모델링 관련주 격산. 원래는 보수 쪽에서 선거를 이겼을 때 급등했는데 원감생심 또 갈라고, 그죠? 네. 우리 또 되는데요. 들었다 놓은 거예요.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였죠. 세력은 쉬지 않아요.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래저래 또 두려움에 또 약간 멈칫거리고 있는 거예요. 쉬시면 안 돼요.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는 거예요. 세력들이 좀 놀아요? 안 놀지 않습니까? 자꾸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요? 뉴스 보니까 힘드시죠? 보지 말라니까요. 차트 보니까 힘드시죠? 보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계좌를 열어보세요? 열지 마세요. 그거 주말에도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왜 자꾸 보고 있으면 뭐 돈이 늘어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겠어요? 보소TV에 올려놓은 기법 강의 영상이랑 네, 가끔씩 힌트 올라오니까 그쪽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지간하면 들어오세요. 네. 저보다 우리 회원들 보고 들어오세요. 네. 우리 회원들은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분명히 편안하실 겁니다. 요즘에 저희 세봤는데요. 여자분들이 50%가 넘었어요. 네,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제. 네. 여자분들이 많으면 분위기도 좋고요. 네. 그리고 뭐예요? 네. 되게 편하네요. 여자분들 또 50대, 40대나 50대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좀 편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나이대가 보통 그러세요. 30대, 40대도 꽤 있는데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식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그죠? 대선 테마주들 막 이런저런 막 호재, 뭐 대선 출마 선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구속, 뭐 엑스파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갖고
되게 이제 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선주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잘 이겨내시면 수익만 내는 게 아니라 수익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실력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진짜 강철 멘탈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웬만한 테마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속성으로 멘탈을 강철 멘탈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대선주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뭐 힘드시거나 그러신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메일 주소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주말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